이상배 기자가 아주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큰 어떤 흐름, 재무구조 네. 이런 것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 네, 다시 보기 하면서 한번 뜯어보시면 OCI가 요새 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뭐 네. 태양광이 뭐 엄청난 침체다 하는데 아직은 끄떡없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80%가 넘는 유동 비율입니다. OCI.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사연 올라와 있죠? SK에 대한 게시판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이디 구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주요 자회사 길을 못 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SK는 다른 지주회사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SK CNC와의 합병 이슈 때문에 할인받고 있다고도 하던데, SK 어떻게 보고 계신지 꼼꼼한 분석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네, 뭐 옛날에는 이제 SK CNC가 있기 전에는 뭐 네. 이상배 기자도 잘 알지만 명실상부한 SK그룹의 지주회사였다가 CNC가 상장이 되면서 SK는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천대받는 이런 어떤 지주회사로 많이 좀 위상이 약화된 것도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주회사들의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이 지주회사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상당히 설왕설래가 많고 네. 그래서 그렇게 큰 관심이 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사업,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가 뭐 금융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가지고 직접 하고 있는 이런 계열사들에 대해 관심이 많지 네네. 그런 계열사들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썩 또 시장에서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 지주회사는 그 계열사들, 자회사들의 지분을 통해서 이제 지배하는 그런 말 그대로 모기업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얼마나 좀 건실하냐. 주느냐에 따라. 이것도 이제 네.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배당금으로 이제 먹고 사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로얄티라든가 뭐 브랜드 사용료 이런 것들을 브랜드 사용료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 LG 있지 않습니까? LG의 지주회사. 그럼 이제 LG의 많은 계열사들은 LG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네네. 영업을 하고 돈을 벌고 뭐 실제로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G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그 가치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의 몇 퍼센트, 뭐 이익의 몇 퍼센트 이렇게 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광고 대행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돈을 주는 건가요? 네, 주죠. 근데 LG전자는 LG전자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LG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이 네. 브랜드를. 그 대신 이제 그 사용료를 내는 거죠,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 뭐 다. LG 등등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주요 수입 중에 하나예요, 그게. 지주회사에. 자, 뭐, 근데 요새 이제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LG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GS, SK, 두산, 한화, 아까 이상배 기자가 얘기했던 많은 기업들이 상황이 썩 이렇게 좋은 건 않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라든가 현대차 몇 개 기업들을 빼면은 상황이 워낙 다 안 좋다 보니까 지주회사들도 몇 개가 딱 2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준 사연에 대해서는 이상배 기자가 아주 그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 SK CNC와의 합병 얘기가 네네. 좀 많이 나왔었어요. 네네. 지금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거? 그 계속 이제 물밑에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뚜렷하게 뭐 SK 그룹 입장에서 한다 안 한다 사실 얘기해서 별로 득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특히 또 뭐 공판 중이고 뭐 회장님께서 뭐 이런 상황이라 별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은 그게 이제 기본적인 시장의 시각이고요. 그 이유를 이 설명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공정거래법에서 이제 지주회사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그 다음에 손자회사, 여기까지는 이제 뭐 옛날에는 30% 50% 이런 규정이 있었죠. 지분을 30% 50% 가져야 된다. 근데 요즘은 이제 줄어서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만 가지면 그렇죠. 지주회사 요건을 만족시키게끔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밑에 증손회사, 고손회사. 그러니까요. 야, 고손회사 잘 안 나오는 말인데 이제 고손회사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손회사까지는 네. 증손회사까지는 이 거의 뭐 손자회사 정도까지로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장사다 그러면 20%, 비상장사면 40%만 사면 되는데 문제는 고손회사는 뭐냐? 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원래가 100% 사기금 되거든요.
지주회사에 편입이 되려면 기본 원칙은 100% 삽니다, 지분이. 고손회사. 근데 100%를 사야 되는데 이게 돈이 이제 고손회사 중에도 큰 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얘네들 100% 어떻게 사냐? 만약에 상장돼 있고 이러면 100% 어떻게 삽니까, 이거를? 그러니까요. 요즘 같은 때. 물론 상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강제로 공개 매수는 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불가능했죠. 근데 이게 골치 아픈데 문제는 보십시오. SK CNC가 지주회사고 그 밑에 자회사가 SK이지 않습니까? SK죠. 그 다음에 SK 밑에 SK텔레콤이 여기가 손자 회사잖아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샀잖아요. 하이닉스가 지금 증손회사죠. 증손자회사. 그럼 하이닉스 자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여기는 여기가 고손회사죠. 고손회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원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이 하이닉스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SK CNC의 고손회사들은 지분을 100%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 100%못 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유예를 한 2년 정도 해주고 또 연장으로도 2년 해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기간 동안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가 돼서 고손회사도 40%로 이렇게 예외를 주든지 아니면 100%를 사든지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이 SK CNC와 SK를 합병시켜버리면 고손회사가 아니고 증손회사가 되잖아요. 걔네들이. 그렇게 되면서 40%만 사도 되게끔 이렇게 뭐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결국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SK와 SK CNC의 표를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면은 우리 이상배 기자의 얘기가 묘하게요. 저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SK가 쭉 빠지고 물론 이제 등락이 있었지만 SK CNC가 쭉 올라가면서 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저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좀 SK CNC 주주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다. 이렇게 바뀐 거죠. 언제쯤 좀 가능할 시기는 좀 걸린다 이런 얘기들도 좀 여의도 증권가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당연히 SK CNC 시가총액이 높고 SK 지주회사 SK 주의 시가총액이 낮을 때 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야지 지분이 희석이 덜 되고 지분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은 SK CNC 지분을 주로 갖고 있는데 SK가 되게 커요. 합병 비율이 여기가 되게 많아요. 합쳐요. 그러면 지분율이 쫙 오그라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SK CNC가 되게 크고 SK가 작으면 합치면 지분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당연히 SK는 시가총액이 적고 SK CNC는 많기를 원하는데 지금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하게 간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순자산 같은 거 자본 총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익이나 뭐 이런 그 자본 총계 이런 거 저게 이제 지배주주 자본 총계거든요. IFRS의 도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본 총계를 보시면은 거의 뭐 5배. 이렇게 되는데 시가총액이 비슷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그 주식 투자하실 때 그 아비트라지라고 하는데 예컨대 주요 자회사와 지주회사가 있을 때 주요 자회사가 주가가 막 올라요. 근데 지주회사가 안 올라요. 얘는 언젠가 오릅니다. 언젠가는 오르죠. 왜냐하면 얘가 기업 가치를 대부분 좌우하는데 얘가 올랐는데 얘가 안 오를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 반대로 얘가 떨어져요. 그럼 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자회사 지분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회사 시가총액이 떨어지면 얘가 자신의 자산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어떤 지주회사, 모회사라면 당연히 기업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차이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분명히 어떤 불균형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거를 노리는 걸 아비트라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SK가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SK CNC도 나중에 올라야 되는데 만약에 더 올랐다 그러면 오르겠죠. 근데 지금 반대잖아요. 반대죠. SK가 지금 주가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경우에 둘 중에 하나죠. SK가 오르든지 SK CNC가 떨어지든지. 그죠? 뭐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대개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자, 또 다른 지주회사 좀 보겠습니다. 지주회사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뭐 이유가 있다. 지주사별로 저 이렇게 SK 하나, 두산, GS 뭐 이렇게 LG를 빠뜨렸네요. LG 그룹 관계자분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빠뜨려가지고. 저 보면 좀 이렇게 근데 배당 수익률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또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기분은. 저게 이제 괄호 안에가 시가 배당 수익률인데 좀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밀고 있는 지주회사가 하나가 있죠. 아주 쥐꼬리만한 지주회사 한번 보여주시죠. 표는 다 보고 가야 돼요. 진영홀딩스. 저거 배당 수익률이 6.1%입니다. 시가로. 저런 회사가 있습니다. 저것도 지주회사인데 SK와 싸다고 우리 이상배 기자가 얘기한 SK와 비교해보면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대형주, 소형주 지주회사 한번 봤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상배 기자, 지주회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외국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좀 별로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지주회사들이 인기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지주회사가 우리나라가 가장 저평가된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배주주, 그러니까 오너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얘기. 머리가 꽉 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저희 마칠게요. 내일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